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외부 태양열 해석을 통해 이제 복사 열 전달 해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복사 열 전달은 그 전자기파 형식으로 전자기파의 형태로 이제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이제 열 전달 방식으로 이제 이러한 복사 에너지가 어떤 물체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이제 일부는 흡수가 되고 일부는 이제 투과가 되고 이제 일부는 반사가 되는데 이제 이러한 흡수된 것은 또다시 이제 방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방사율로 그 복사 에너지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복사율 전달의 그 핵심 법칙은 이제 스테판 볼츠만 법칙이라고 해서 이제 방사율과 그 스테판 볼츠만 상수를 곱하고 이제 거기에 온도 사승을 한 것이 이제 그 어떤 물체의 그 복사 에너지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이제 솔리드 재질 같은 경우는 이제 흡수된 것이 이제 방사되는 것과 같다라고 보고 이제 방사율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일부 어떤 우리가 이제 유리 재질이라든지 이제 투과가 되는 재질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재질들은 이제 투과율을 또 마찬가지로 이제 적용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일단 이번 해석에서는 이제 튜토리얼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일단 튜토리얼 상에서는 그 자연 대류도 무시하고 그 오로지 이제 복사 에너지에 대해서만 이제 해석이 이제 온도 변화에 대한 해석을 진행을 하게끔 되어져 있고 또한 이러한 각각의 솔리드 재질들도 그 투과율은 지정을 하지 않고 이제 방사율만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해석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모델링 상에도 이제 뭐 유리 창문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투과율은 이제 무시를 하고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그 이러한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이제 태양으로부터 오는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이제 집의 온도가 얼마만큼 올라가는지를 이제 해석을 통해서 알아볼 것이고 이제 이 오토데스크 CFD에서 이제 제공을 하는 이제 어떤 태양열 그 모델에 대해서 이제 국가별 그리고 위치별 태양열을 조정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일단 모두 표시를 하고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공기 최적 부분이 되겠고 일단 이 부분을 편집을 눌러서 일단 유체는 이제 공기로 둔 상태에서 다시 이제 이 재료의 편집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름을 그 공기 1이라고 지정을 해주고 이제 내 재료에다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사율 부분을 클릭을 하고 이제 방사율은 이제 흑체일 때가 1이고 이제 0에서부터 이제 1 사이의 값이므로 1이 아니라 0.3을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누르고 확인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우리가 설정한 그 재료로 바뀐 것을 확인을 했다면 일단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기 1이 이쪽 그 에어 도메인에 적용이 되어졌는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숨기기를 클릭을 하고 일단 이 두 부분은 동시에 선택을 해서 디폴트로 둔 상태에서 솔리드를 클릭하고 벽돌을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나무로 마찬가지로 솔리드에서 경목을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부분은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그 경목 재질을 기초로 해서 다시 편집을 누르고 이 부분은 이름을 잔디로 바꿔준 다음에 일단 X방향이 아니라 네제로로 그 저장을 해주고 X방향의 값을 10을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사율도 마찬가지로 0.8이 아니라 0.3을 입력해주고 적용을 클릭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고 확인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을 해주고 다시 편집을 눌러서 공기가 아니라 편집을 누르고 색깔을 녹색으로 다시 이 부분을 편집을 눌러서 이제 잔디 색깔과 비슷한 이제 초록색으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위를 센티미터로 하니까 값이 너무 크게 나오기 때문에 미터로 바꿔주고 이제 경계 조건에 가서 일단 공기에 대한 경계 조건을 이제 모든 표면을 다 선택을 해서 편집을 클릭하고 유형은 온도, 단위는 셀시어스로 한 상태에서 이제 25도 C로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랫부분에 아랫면을 선택하고 아랫면의 온도를 20도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 대류까지 이제 고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에 그 대류 계수 즉 이제 표면 열 전달 계수인 이제 필름 코에피션트를 이제 공기에 대한 그 대류 계수 값을 이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연 대류는 고려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메쉬로 넘어가서 일단 자동 크기 조정을 해주고 이쪽 부분만 선택을 해서 편집을 누르고 메쉬를 한 0.3 정도로 주고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그 집을 선택한 다음에 이 부분은 한 0.6 정도로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튜토리얼에 나온 대로 이제 적용을 해 주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그 메쉬 상태를 보고 그 맞게끔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그 하라는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일 간격 사용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러한 그
솔리드가 맞붙는 부분에는 이제 조금 더 조밀한 메쉬가 자동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체가 다 조밀하게 하면 해석 결과는 더 높아지겠지만, 이제 메쉬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제 컴퓨터 자원을 많이 소모를 하기 때문에 일단 적절한 메쉬로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을 클릭을 하고, 일단 물리 모델에 가서 이제 우리가 대류 현상은, 공기의 대류 현상은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유동은 체크를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전달을 체크를 하고, 이제 방사를 체크를 하면 이 태양열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게 되고, 일단 지구 중력 방향은 이 Y축 방향으로 이제 마이너스 1을 입력해주고, 이 부분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열 사용을 체크를 하고, 일단 국가가 지금 미국으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나라가 있는지 한번, 사우스 코리아로 바꾸고 이제 서울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짜 및 시간은 일단 날짜는 이제 오늘 날짜로 나오고 있고, 지금 시간을 우리가 아침에 해가 떠서 이제 어느 정도 아침 시간을 적용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9시 정도로 하고, 이제 그때의 이제 방향이 이제 동쪽의 X축 방향이 되겠고, 지금 이제 모델링 상에는 이쪽 방향이 되겠고, 하늘 방향은 이제 위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만일에 이제 이쪽으로 동쪽으로 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 축을 Z축으로 이제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제 표면을 선택을 해서도 이제 적용을 해주면 되겠고, 이제 위쪽에 이 수동은 여러분들이 위도와 경도 값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체크를 해서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값들을 적용을 해주면 되겠고, 이제 자동으로 우리가 국가를 지정하면 이제 거기에 맞는 위도값과 경도값, 그리고 GMT는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러한 값들이 이제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만일 다른 나라로 하면 이제 이 값이 자동으로 변경이 됨을 알 수 있고, 일단 도시가 서울과 부산과 인천만 있는 거는 조금 특이한 경우인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제 땅덩어리가 그래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나와 있는 것 같고, 일단 다른 나라도 한번 살펴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도 이제 뭐 도시는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네요. 그렇다면 미국은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미국에서 제작이 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많은 도시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주변 참조는 그 어떤 투과율 특성을 갖는 솔리드가 있을 때는 이제 참조 온도를 그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클릭하고 다시 이제 해석 설정에 와서 이제 모드는 정상 상태, 이제 횟수는 이제 100을 입력을 하고 결과서량에서는 일단 이 부분은 없음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어차피 유동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의미가 없지만 그냥 그대로 두고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영상을 잠깐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이 완료가 되었고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과를 온도로 두고 일단 공기 부분을 숨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이제 이쪽 부분으로 우리가 동쪽 부분으로 설정을 하였고 이제 한 9시 정도면 이제 해가 한 이 정도쯤에 이제 떴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쪽 부분에 이제 색깔이 가장 높은 온도 분포를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며 또한 이쪽의 부분은 이 집의 그림자에 의해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온도가 조금 더 낮게 나타남을 이제 해석을 통해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도 한번 바꿔서 그 해석을 또 진행을 해 보시면 이제 그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온도 변화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그 해석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그 벽 계산기를 통해서 각각의 표면에 대한 그 온도 값들을 한번 그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를 클릭을 하고 그 표면 열 전달 계수는 우리가 그 대류를 그 고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 플럭스라든지 열 전달 계수는 그 활성을 시켜도 어차피 계산이 되어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이제 유동도 없었기 때문에 압력에 대한 것도 없고 그 이제 온도에 대한 것만 이제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는 셀시어스로 하고 계산을 클릭을 해 보면 일단 평균 온도가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공기에 대한 그 대류 효과를 감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남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다시 다른 벽면을 선택을 해서 이번에는 이쪽 면을 선택을 하고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면 이쪽과 이쪽 부분의 온도 차가 이제 거의 한 10도 가까이 나고 있음을 이제 계산 결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이러한 그 주택별로 이제 온도를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부품 그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이쪽 그 주택을 선택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 그리고 평균값에 대한 그 온도가 이제 계산이 되어져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을 이제 요약으로 넘겨서 이제 이 결정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